강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집안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 각산주입니다. 오늘 금리 효과가 미국뿐만 아니라 타국에도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하루에 1%씩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네. 3일 연속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오늘 아시아 증시가 대체적으로 인도 그동안에 아주 좋았던 인도 정도를 빼고는 대체로 좋았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1.1%, 코스닥은 1.3% 정도 상승을 했고요. 외국인은 오늘 다시 3,500억 정도 샀습니다. 네. 하이닉스를 2,200억 샀고 현대로템, 하나오션, 삼양식품을 800억, 600억, 500억씩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KB금융을 750억 팔았어요. 네. KB금융이 오늘 6%나 빠졌거든요. 은행은 이제 순이익이 좀 더 나오고 덜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주원은을 얼마나 더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여력이 얼마나 좀 감소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것 같아요. 현대차, 네이버, 삼성중공업, 현대미포 이렇게 팔았는데 오늘 조선주는 좀 흔들렸습니다. 네, 현대미포랑 삼성중공업이 실적이 좀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 조선주는 동반해서 좀 실적 괜찮았던 회사들까지 다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반도체 KC텍이 7% 오르면서 의료정밀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고, 음식료 당배 여기서는 삼양식품이 15% 올랐습니다. 정말 오늘 음식료의 날이었습니다. 네. 오늘 삼양식품이 열어 살렸습니다. 이 덕분에 실적 발표도 안 한 그냥 음식료들 중에 급등한 것들도 있었고, 네, 맞습니다. 다른 수출주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삼양식품은 이제 80만 원이 넘었습니다. 다시 시총은 6조 원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텐베거가 나왔네 드디어. 3년 만에 텐베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텐베거를 먹으려면 이렇게 길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오리온 농심도 2%대 상승했어요. 이제 같은 라면주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움직임이 너무 달라요. 농심 너무 불쌍하다. 한번 해봐 좀 어떻게. 네. 툼바 맛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사람 입소문을 타야 돼 이제 SNS에서. 우리한테 먼저 한 박스 한번 보내보시죠. 내가 먹어볼게. 뭐 보낼 사람 많은데요. 저기 뭐 해외 뭐 카다비나 BTS나 이런 거 많이 보냈잖아요. 아니 먹던 애한테 이렇게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무조건 보낸다고 찍어주겠어, 그지? 네. 그렇죠. 네. 하여튼 덕을 많이 봤어요, 한류에. 그리고 건설주 중에 범양건영이 28%, 오늘 재건 관련주들이 많이 급등했거든요. 뭐 건설주들 무섭게 올랐습니다. 예, 블룸버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종전 계획에 대해서 공개할 거다 이렇게 보도를 한 영향 때문에 삼부토건도 12% 상승했고요. DLENC가 14% 올랐습니다. 뭐 그렇게 어닝이 좋았나?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일단 주택 사업 원가율은 좀 안정이 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좀 양호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도 뭐 잘만 풀리면은 뭐 가격은 싸지. 저기 우리 현대건설에도 봤지만 4분기 막 말도 안 되는 거 했지만 그 덕분에 모레 뭐 엄청 좋다면서, 그럼 주가가 되게 싸 보이잖아요. 다들 그렇죠 지금 건설업체들. 해외 쪽에서 사고만 안 치면 건설주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모르지, 그것도 또 모르죠.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몰라서. 그리고 SK 바이오팜이 17% 급등하면서 일반 서비스 업종이 네 번째로 상승했습니다. 여기도 뭐 영업이익 컨센보다 300억 컨센이었는데 400억 나와서 좋았습니다. 오늘 바이오도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금리 인하의 톡톡한 수혜를 많이 봤습니다. 바이오들이 굉장히 많이 좋았어요. 네. 예, 증권주가 제일 많이 하락했는데 어제 많이 떨어졌던 키움증권이 오늘도 한 2% 정도 하락을 했고요. 한화투자, NH투자, 한양증권, 부국증권, 유진증권 다 1% 내외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해운주들 소폭 떨어진 것 정도. 그리고 오늘 뭐 전력기가 좀 좋았습니다. 엔비디아가 어제 5% 상승해서 그런가 오늘 아침에 뭐 HBM 위주로 반도체도 좀 괜찮았는데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각각 2%씩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뭐 이오테크닉스, 두산, PSK홀딩스, 오로스테크놀로지, 뭐 STI, 이스페타시스 이런 데 좀 상승을 좀 했습니다. 효성중공업도 오늘 6% 더 올라가면서 지금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굉장히 잘 났었죠. 일진전기, 뭐 LS 이런 데도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 여전히 좋은 것 같은데 요즘은 의료 AI 쪽으로 좀 많이 수급이 쏠리는 것 같아요. 리커전이라는 회사가 5일에 이 국제 뇌졸중 컨퍼런스에서 AI 기반의 약물 임상 이상 데이터 효능을 발표했는데 아주 좋게 발표했나 봐요. 이후로 AI 기술을 결합해서 신약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AI
AI 신약 회사들이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온코크로스가 상한가를 갔고요. 신테카바이오가 20%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세물트먼도 며칠 전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의료용 챗GPT를 검토를 한다. 이런 소식 때문에 의료 AI 관련주들도 요즘에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에서야 뭐 의료 관련된 AI가 너무 필요하겠죠. 너무 비용이 비싸잖아요. 잘못해서 입원 한 번 하면 그냥 가게 거덜나잖아. 그러니까 관련해서 비용을 낮추고자 하는 욕구는 미국에서부터 제일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뭐 AI를 활용해서 업무 효율성이 개선되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뭐 제가 하는 일을 개선해 주는 거는 뭐 엄청난 비용 절감 효과는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좀 편할 뿐이지. 근데 의료 그쪽 임상 실험하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AI 기술을 이용하면 훨씬 더 그걸 개선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신약 후보 물질 중에 임상 시험 단계까지 도달하는 게 전체가 한 100만 개 정도 있으면 딱 한 개 정도라고 합니다. 또 그 중에서 또 임상 3상까지 통과해서 신약까지 출시가 되려면 또 극도의 낮은 확률이 적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AI 기술이 많이 개선을 시켜줄 수 있는 분야가 이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뭐 기업 투자를 하려고 하니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바이오 회사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실적이 나오니까 숫자로는 뭐 답이 안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제 미래를 보고 하자니 이게 될지 안 될지 또 정확하지 않은 거고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뭐 확실히 뭐 인기에 크게 좀 수급이 쏠렸다가 죽기도 하고 그렇죠. 변동성이 참 큽니다. 금리에도 영향을 크게 받는 거고 사람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뭐 그래서 정 안 되시면 뭐 유한양처럼 대신해 주는 회사 있잖아. 바이오 회사 사주는. 이번에도 뭐 오스코텍 거를 사준 거 아니야. 유한양에서. 그래서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바이오 회사를 살 수 있는 제약 회사들을 접근해 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뭘 사줄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걔네들이 사잖아. 우리보다 나을 거 아니야. 우리가 뭐 임상에 대해서 뭘 알아. 근데 저 그 생각을 했거든. 내가 지금 바이오 투자하고 싶으면은 바이오 투자를 한 유한양행 같은 회사는 괜찮지 않겠어? 그런 개념인 거죠. 있어요 좀. 이미 검증된 것들. 아니 제약 회사가 고르면 우리보다 선구안이 훨씬 좋을 거 아니야. 그러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프로야구 선수들 아니야. 걔네들은 우리가 야구하는 거하고는 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쟤 던지는 거 보니까 쟤는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딱 선수 발굴하는데 훨씬 잘할 거 아닙니까? 프로들이 거기한테 맡기자 뭐 이런 개념이죠. 네, 그리고 오늘 수출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라면 수출 데이터는 이때까지 뭐 계속 잘 나왔죠. 근데 역시나 삼양식품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4분기 매출이 4,800억입니다. 와, 이제 분기 매출이 5,000억을 넘겼어요. 컨센이 4,400억이었는데 한 400억 정도 상회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873억. 컨센서스가 850억이었는데 이거를 좀 상회를 했습니다. 네, 삼양식품은 이익이 지금 영업이익이 정체돼 있어요. 2분기 895억, 3분기 873억, 4분기도 873억. 정체가 됐는데 기대감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좋은 거야. 이건 미국 시장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공장이 풀캡하러 돌아가니까 이익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데 얘는 5월달에 밀양 2공장이 새롭게 지어지잖아요. 올해 5월달. 네, 그거 5월달에 지어지면 이제 7월부터 생산 본격적으로 하거든요. 지난 1공장 때는 공장 가동률이 생각보다 좀 천천히 올라왔다면 이번은 되게 빨리 올라올 거란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쇼티지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미국에서 쇼티지니까 미국에다 이 쇼티지인 거 갖다 퍼부으면 그냥 다 팔리는 거니까 그런 지금 마인드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사실상 실적으로 보면 싼 주식은 아니게 됐습니다. 실적으로 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올해 해봐야 이 실적 2배는 안 갈 거 아니야. 올해는 그렇죠. 올해는 그 작년 24년도 실적이 2배는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지금 영업이익 대비 지금 주가가 20몇 배쯤 하니까 과거 이제 그 음식료에서 봤을 때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가격이 된 거죠. 그렇죠. 뭐 과거 대비해선 많이 높죠. 근데 이제 그 내년은 되게 많이 올라가는 거겠지. 온기로 다 반영이 될 거니까. 내년 그리고 내후년 다 맞춰. 중국에도 이제 공장 짓잖아요. 캐파가 계속 커지는데 실적은 거의 뭐 지금으로선 이 라면의 인기는 사실 언제 이 인기가 줄어들지 그거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서 미리 이제 수출 데이터 같은 걸로 이제 혹시나 꺾일까봐 이제 그걸 매번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만약에 안 꺾이고 계속 인기가 간다면 공장 짓는 대로 다 팔릴 거고 그럼 업사이드가 좀 많이 열려 있죠.
반복적으로 먹을 거냐가 핵심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초도 물량 아니야. 초도 물량 다 처음으로 막 먹어보는 이런 개념이거든 아직까지는. 그렇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좀 오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원재료도 밀가루 가격도 계속 둔화가 되면서 마진은 계속 좋아지고 또 환율도 도와주고 있고. 수출로 팔면 사실은 마진 좀 올라도 상관없을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매출 증가보다 이익 증가가 훨씬 큰 회사죠. 지금 이 회사는. 그렇죠. 네. 만약에 뭐 리스크가 있다면 환율이 갑자기 훅 떨어지거나 그동안 환율 덕을 많이 봤으니까 원화 강세. 네. 그렇죠. 원화가 강세로 가거나 이러면은 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화 어떻게 보세요? 환율이요? 네. 저는 뭐 환율 잘 모르겠습니다. 원화 전망을 한다고 뭐 맞춰본 적이 없어서. 아니 근데 구조적으로는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엔화 강세는 구조적일 것 같은데 엔화 강세는. 네, 엔화 강세가 되면 원화도 다는 못 쫓아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는 방향은 아니니까 우리는. 그래도 조금 쫓아갈 것 같긴 한데 그거는 감안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리고 뭐 롯데웰푸드는 17일부터 제품 가격을 인상을 한다고 하네요. 사실 음식료 섹터에서는 그동안 이렇게 삼양식품이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는 음식료 섹터에서 가장 좀 주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가격 인상이었거든요. 아주 큽니다. 네, 왜냐면 내수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코코아 같은 게 이제 주요 원재료인데 원재료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최근에 급등했어요. 원래 수십 년 동안 톤당 한 2,000불 정도를 유지를 했대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한 대여섯 배 가격이 올랐고 작년 한 해 동안에만 170%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코코아 가격 제가 코코아 가루 집에 몇 개 사놨어. 그래서 고점에 물리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지금 사놓고 한 3, 4개월 지났어. 3, 4개월 지났어요. 100% 코코아 가루. 네. 네. 하나 더 왔나? 지금 또 시켜놨는데. 네. 갑자기 테슬라가 생각나네요. 이게 참 문제야. 이거 올라간다 그러면 그냥 자꾸 사놓은 이 쟁여놓으려고 하는 이런 이상 오랫동안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가 봐. 네. 네, 어쨌든 이렇게 원재료 가격도 많이 올랐고 내수 기업이니까 환율이 오르는 게 안 좋죠. 네, 해외에서 이제 원재료를 사와야 되는데 자꾸 이제 환율 올라가면 비싸게 사와야 되니까 비용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빼빼로 뭐 월드콘 이런 제품 가격들을 17일부터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가격 정가만 잘 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원재료가 보통 상승하는 게 아니라서 뭐 170% 이렇게 올려버리잖아요. 근데 코코아는 많이 안 쓰니까 괜찮아. 우유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올라면 이제 골 때리는 거니까 밀가루 뭐 이런 게 많이 올라가면 골 때리는 거죠. 그걸 워낙 많이 쓰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음식료 업체 탐방을 하나 갔다 왔는데요. 그 마진율이 3% 하다가 제품 코로나 때 이후로 제품 가격을 대대적으로 다 올렸잖아요. 마진율이 급등을 하더라고. 마진율이 급등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게 경쟁 업체가 많으냐 적으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숙 산업이잖아. 성숙이 지난 산업이잖아. 할아버지 사업이니까 얘들이 합병을 하더라고요. 합병을 하니까 이익률이 한 번 더 올라가요. 네, 그래서 그런 구조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오늘 삼양식품이 15% 올랐는데 여기다 소스 공급하는 S&D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얘는 몸이 가벼워요.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2천억도 안 되니까. 그렇죠. 네. 밸류로 계산하면 삼양식품보다 훨씬 싸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화장품주들 오늘 또 마찬가지로 핫했고 뭐 그렇게 실적이 뭐 발표 안 한 것도 있고 그냥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급등한 게 이제 삼양식품이 조금 좀 견인을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 해외 시장 뚜껑 열린다 이런 느낌을 주는 애들이 오늘 뭐 빙그레도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빙그레는 삼양식품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출이 적어요. 12% 이때밖에 12%예요. 12%. 그러니까 늘어나고는 있는데 12%라서 비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그 한묶음으로 가는 이건 심리가 만들어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메로나가 갑자기 불닭처럼 엄청나게 또 팔려되면 수요 비중 확 늘어나겠죠. 아니 지금 메로나가 많이 팔려서 그게 아니라 불닭 먹고 매워서 메로나 먹는다는 스토리가 지금 만들어진 거야. 그것 때문에 오르는 거야 내가 보니까. 아 그래요? 그것 때문에 오르는 거고 메로나는 수출이 그 전체 매출에서 메로나가 10%가 안 돼요. 거기서 그 중에서도 수출은 많이 안 되는 거예요. 국내가 아직 더 소비를 하기 때문에 삼양의 불닭하고는 이제 좀 밸런스는 좀 안 맞고 수출이 늘어나는 건 맞다. 네,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속도가 좀 더디다. 그치. 그래서 나는 얘네들이 성공하려면 호주에서 장사를 잘해야 된다고 봐. 그냥 BTS나 이런 애들이 먹어줘야 한번 어깨에 올라타야죠.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야죠. 이러면서. 근데 요즘에 그거 알아서 돈 받고 해야 되지 않겠어?
그냥 안 먹어주고. 근데 또 이게 요즘에 소비자들은 이렇게 만만하지 않아서 돈 주고 뒷광고하는 그런 거에 이렇게 그렇게 선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직접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먹는 모습 이런 거에 열광을 하고 막 따라 먹기 때문에 그런 인플루언서를 한번 근데 섭외해야 되지 않을까. 하드는 영상에 안 나오지 않아요, 너무? 아이스크림이요? 하드는 너무 하드는 너무 올드한 단어 아닌가요? 이게 영상 너무 안 빠져. 그거는 막 이렇게 쪽쪽 빨아먹으면서 맛있다 이러면 좀 웃기지 않아? 뭐 아닐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라면은 훅 하면서 먹으면서. 근데 뭐 라면만큼 올드한 게 어디 있어요, 사실. 아니 근데 훅 하면서 소리 내면서 와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모양새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뭔가.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오늘 조선주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현대미포가 8% 정도 하락을 했고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마린엔진, 현대마린솔루션 3%, 2%대씩 떨어졌는데 하나오션은 3% 올랐어요. 여기는 조금 다른 특성이 있다면 이제 미국 함정 관련된 뭐 MRO 수주 이런 기대감이 좀 따로 있긴 한데 이쪽 부분이 상당히 좀 큰 것 같고 오늘 현대미포는 4분기에 어닝 쇼크가 났습니다. 매출액은 1.4조 원 이건 잘 나왔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컨센이 600억이었는데 37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닝 쇼크를 한 2시 좀 전에 발표를 했는데 그 시점부터 조선주가 다 같이 우르르 떨어지더라고요. 하나오션은 저 MRO 때문에 버티는 거 아니야. 그렇죠. 나 MRO 숫자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건 까보면 알겠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건. MRO 숫자 안 나올 것 같아. 그냥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제 느낌이에요, 느낌. 뭐 각방꿀. 네. 안 가본 길이니까 까보면 알겠죠. 그거 안 나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제 생각에 저 따라하시면 다 죽습니다. 네. 각방꿀이죠. 네, 각방꿀이죠. 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4분기에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7,400억이나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세전 손실이 4,800억 나와서 상당히 좀 예상치 못한 손실이 컸다. 근데 이거 왜 그랬냐? 러시아 수주 때문입니다. 옛날에 러시아가 이제 러시아 선주로부터 수주를 받았어요. 그게 그렇죠. 한 42억 달러 정도 규모입니다. 10조가 좀 안 되죠. 뭐 한 6조 정도 되나요? 그럼 무슨 프로젝트더라? 저 위쪽에 그 무슨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까먹었네. 그거. 네, 근데 어쨌든 그 수주를 받아서 거기에 이제 선박 만들어줘야 되는데 트럼프가 지금 미국이 스위프트 규제를 하잖아요. 스위프트 제재에서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제외했죠. 네, 그래서 거기에 납품을 못 해주니까 결국에는 24년도 작년 6월달에 러시아가 이제 수주 계약 해지를 표명을 했어요. 네, 표명을 했는데 그냥 수주를 받았는데 이행 안 했고 그냥 계약이 취소된 거니까 똔똔 아니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42억 달러가 나중에 들어올 거니 그거 환해지를 해놓는 거잖아요. 조선사들은 대부분 좀 환해지를 해놓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42억 달러 들어올 걸 생각을 하고 42억 달러 규모치에 뭐 어느 정도는 그 규모인지 모르겠지만 환해지를 해놨는데 이 계약이 계속 환율이 변동됨에 따라서 평가 손익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해서 그 계정으로 계속 누적을 해서 반영을 시켜놓은 거죠. 네, 기타 포괄 손익은 그 손익계산서 상에 단기 순이익 그 아랫단에 있기 때문에 기타 포괄 손이익으로 얼마나 손실이 많이 찍히든 이익이 많이 찍히든 단기 순이익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영업이익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계약이 해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정가치 평가 대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위로 그 계약이. 올라오는구나. 그게. 네, 그래서 위로 쭉 올라와서 영업 외 비용 쪽으로 쫙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이번에 한 방에 이렇게 파생상품 평가 손실로 7,400억이라는 큰 돈이 반영이 됐다. 이번 건 좀 불운하네요. 네. 뭐 예견된 상황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숫자는 굉장히 크네요. 규모가 엄청나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수주 안 줬으면은 이런 일도 없을 텐데 괜히 수주를 줘가지고. 아니야, 그 건설업체도 있어요. 러시아 건설업체들도 있어. 건설업체들도 러시아 수주를 받았다고요? 지금 하고 있잖아. 우리 눈에 보이잖아. 그렇기도 하죠. 백인으로 봤는데 왜 미국말 안 하고 딴 말 하시는 분 보이잖아, 건물 안에서. 근데 이제 삼성중공업은 추가로 25년도 가이던스도 제시를 해줬는데 예상보다 좀 안 나왔어요. 컨센이 11조인데 매출액이 10.5조 예상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컨센이 7,800억인데 6,300억 제시해서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조금 낮은 가이던스를 제시를 한 것도 하락에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KB금융이 거의 7%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장중에는 은행주들 다 끌어내리려다가 조금 양호하게 끝났는데
은행주는 그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6,830억 나왔습니다. 4분기. 뭐 컨센을 그냥 뭐 소폭 정도 하회를 했는데 이거는 별로 큰 영향을 주진 않은 것 같고 24년 말 기준으로 이 보통주 자본 비율이 13.51%로 발표가 됐습니다. 33bp 정도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 보통주 자본 비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밸류업 계획을 할 때 13% 이상 나온 거에 대해서는 주주환원을 쓸게라고 했거든요. 네. 그럼 이게 14%가 나오면 1% 주주환원 쓸 수 있고 15% 네. 나오면 2%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요게 이 CET1 비율이 조금만 올라가도 OBP만 올라가도 자사주 매입을 2천억 더 할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OBP 떨어지면 자사주 매입을 2천억 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엄청난 규모거든요. 네. 자본금이 워낙 사이즈가 크니까. OBP면 0.05%예요. 네. 근데 이번에 30bp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자사주 매입 할 걸로 기대가 됐었는데 네. 그게 조금 기대가 좀 꺾인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자사주 매입을 5,200억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어떤 증권사는 뭐 한 5,800억 정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어떤 증권사는 한 1조 원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시장의 기대치에 확실히 좀 하회를 한 자사주 네. 매입 계획을 발표를 했고 보통 자본 비율이 그러면 왜 이렇게 떨어졌냐? 이 보통주 자본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분자에는 이제 보통주 자본이 들어가고 분모에는 리스크 웨이티드 에셋이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뭐 대출을 해줘도 네. 내가 뭐 삼성전자에 100억 대출해주는 거랑 뭐 일반 뭐 신용도 낮은 회사한테 100억 해주는 거랑 똑같은 100억짜리 대출 채권이 아니잖아요. 네. 신용도 낮은 거는 가중치를 또 반영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 RWA 분모가 한 3% 정도 전분기 대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주 자본 비율이 좀 하락을 하게 됐다. 회사 측은 이제 연간 4.5% 증가하는 수준으로 이 리스크 웨이티드 에셋을 관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한 분기만에 전분기 대비 3%가 증가했으니까 네. 생각보다 좀 많이 증가한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자본 비율이 떨어졌고 그에 따라서 주주환원 많이 할 걸로 예상했는데 조금 덜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봤던 뉴스 중에 눈에 띄는 뉴스가 신용카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있어요. 그런 소식들은 계속 많이 나오긴 했죠. 네, 지금 뭐 물론 워낙 모수가 작았기 때문에 급등을 해봐야 전체로 높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올라가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 경기가 워낙 나쁘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뭐 KB 금융 리포트들 보니까 하반기에는 그래도 자사주 매입을 좀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상반기는 한 5천억 발표했지만 하반기는 한 6, 7천억까지도 발표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총 주주 수익률이라고 하죠.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합해서 주주가 총 얻어갈 수 있는 이거는 7%대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매력은 높은 것 같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건 매력이 더 커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올해 말 기준으로는 주주 환원율을 한 45% 정도로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24년도 기준은 한 40%이라서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확실히 지금 미국 은행주하고 비교하면 이 주주 환원율이 높을수록 PBR 멀티플도 높게 받는다라는 게 너무 명확한 상황이니까 네. 주주 환원율을 계속 높여가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본은 좀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자본이 많으면 대출이 자본이 는 거에 몇 배가 느니까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요. 한국도. 네. 그래서 은행주도 뭐 남는 돈이 100억이 있으면 네. 이거를 뭐 가계 대출을 100억 더 해줄 수도 있지만 주주 환원에 100억 쓸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주주 환원에 써야지 멀티플을 높게 주겠다라는 네. 거니까 지금으로서는 주주 환원에 더 쓰는 게 주가에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화 비전이 오늘 21% 올랐습니다. 한화 비전은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의 자회사였는데 두 개가 합병되면서 사명이 한화 비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한화 비전 안에는 그 한미반도체하고 영합하고 있는 하나 정밀기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비전이 최근에 그 아워홈 인수전에 좀 뛰어든다라는 보도가 연일 나오면서 그걸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인수하냐라는 주주들의 반발이 좀 많았는데 오늘 하나비전이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습니다. 하나그룹이 지금 아워홈 인수전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돈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연일 뭐 추측상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시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서 알려드린다라고 하면서 아워홈 투자 참여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확실히 좀 옛날보다 분위기가 많이 드는 게 일반 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렇죠. 옛날 같았으면 아움 이거 야 매출하고 이익이 고정된 사업이야. 매출 규모 엄청 키울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밀어붙였을 것 같은데 눈치를 보네. 분위기가. 그렇죠. 네. 이제 확실히 좀 뭐 유튜버나 네. 뭐 이런 커뮤니티의 역할이 좀 크지 않았나. 아, 그렇죠. 옛날에는 뭐 예를 들면 뭐
하나비전 주주다라고 하면 저 서울에 있는 주주들과 부산에 있는 주주들과 네. 어디 뭐 그 다른 데 있는 주주들이 많을 텐데 흩어져 있는데 서로 이제 뭐 연락하거나 뭐 의견이 닿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네이버 그렇죠. 토론방 정도 말고는. 근데 이제는 관심 있는 종목들은 다 네이버에서 유튜브에서 찾아보기 때문에 네, 확실히 좀 의견 합치가 잘 되는 것 같고 주주 눈치도 좀 회사가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복현 금감원장님의 발언이 좀 전해졌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한국이 그건 정확히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국내 자산 시장이 지금 뭐 코인 시장이라든가 뭐 다른 해외 자산 시장에 밀려가지고 지금 아주 중요한 때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국내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도 나와요. 지금 IRP 계좌에서 70%까지만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주식 같은 거, 주식형 펀드. 30%는 뭐 예금이나 현금성. 네. 그리고 채권형 펀드나 현금 같은 이제 예금이나 안전한 걸로 해야 되는데 이제는 100%다 위험 자산 할 수 있게 해주는 걸로 지금 뭐 구상 중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 국내 주식 종목까지도 살 수 있게끔 다만 코스피 200 종목 한정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열심히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게 그런 일련의 변화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뭐 ETF만 살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채권을 좀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있는데 채권은 지금 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채권 가격이 갑자기 급등해 버렸어. 너무 짧게 기회를 주고 가버리네. 특히 미국 국채 같은 경우가 한국 국채는 아니고요. 미국 국채가 되게 좋은 찬스였다고 생각했는데 4.5가 깨지면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좀 애매해졌습니다. 어쨌든 뭐 태중형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우리 연락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